네, 김무성 대표가 작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오늘 아침자에 크게 실렸는데 완장을 찬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새누리당도 이제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공천 관리해야 되는 그 위원장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친박, 비박 생각이 아주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동아일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천상을 찾아. 네. 권력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완장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저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수준 낮은 친박들은 네. 완장을 차려 한다. 진실한 사람으로 포장된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싶어 한다. 이런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오히려 손상시킨다. 그게 박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하도 이제 친박들이나 네.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작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을 받으면서 정말로 네. 정말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욕할 줄 모르냐 말할 줄 모르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를 그렇게까지 흔들어줘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사실 많이 양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그래도 좀 막혀들지 않는 것도 있고 심지어 여의도에 있을 때 김무성 대표가 그냥 이대로 뒷걸음질만 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리다 보니까 네. 이번엔 정말 작심하고 조금 더 세게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작년 여름에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물러난 이후도 그렇고요. 내가 오늘까지만 참겠다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듯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계속 뭔가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주변에 완장 찬 사람만 얘기지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한 얘기가 없거든요. 대통령과는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당이 됐건 본인이 됐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상형식 공천제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만들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를 만들어 소극적으로 내 거를 지키겠다는 쪽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 면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께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친박들에서는 저렇게 총선 앞두고 당내 분란은 조장하는 발언이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마이웨이를 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맹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물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오락가락했던 행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대성 의원에게 인천 출마를 권유하고 안대희 그 전 대법관에게 최고위원 자리를 주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종로의 출마를 고집하고 이러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대한 그런 비판도 사실 많아요. 본인이 자초한 일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렇게 이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새누리당 당내 분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야당의 지금 혼란 때문에 가려 있지만 여당의 갈등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총선 치르고 그 이후의 전당대회 과정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유지냐 이건 뭐 향후 여당 내 권력의 향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죠. 네. 저도 저 인터뷰를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맨 앞에 보게 되면은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거론하면서 거기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네. 중반부에 나오거든요. 저거는 정치적인 뭐 공천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문제를 지적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 여러 참모들이 계신데 대통령 측근에만 있는 사람들이 네. 완장을 차고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다 정치를 한다. 네. 그게 문제다. 네. 이병기 실장이나 현수석 같은 분들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보셔야지. 네. 공천 문제로 보게 되면 좀 다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면 바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9일.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요.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야말로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그 법안을 어떻게 다룰까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거 없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주도했던 점 때문에 어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권력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모레 국회는 어떤 선택을 할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젊은 소장파 의원들 몇 명이 이걸 들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는 제가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제 후임자 원내대표한테 갖고 와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전부 다 찬성으로 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자, 저 말은 이제 정말 엄정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말입니다. 권력자가 돌았으니 다 돌아섰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죠. 당장 네. 이제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네. 최고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무슨 권력자가 찬성했다고 반대원으로 갑자기 돌아섰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김문상 대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 그러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물러서는 모습, 주춤주춤하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네. 본인은 애써서 그래도 상행식 공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친박계에서 감나라 변나라 총선에 개입하는 거, 공천권을 개입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한 번쯤 이렇게 또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고 바로 이제 실언이었다고 말을 빼셨으니까 각을 세우는 건 아니고 그만 건드려라 정도의 어떤 포효를 한번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상식 차장.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은 전부 다 대체로 반대를 했었는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자 찬성합시다라고 하니까 다 돌아선 것처럼 일단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표결상을 직접 보니까 물론 김무성 대표나 정의학 국회의장은 이제 반대했습니다만 윤상현, 이성헌 등 당시 친박 의원들도 반대하고 기권도 하고 그랬군요. 그 찬성이 그때 이제 찬성이 127, 반대가 48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원희룡, 유승민, 유일호, 유승민 원내대표도 있어요. 전 네. 원내대표 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일호, 유정복, 정병국, 현기환 이런 의원들 찬성했고 반대에는 네. 정의학 국회의장, 윤상현 의원, 이성환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네. 친박 중의 핵심이고요. 네. 기권한 사람도 최경환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박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저기 얘기한 것이 조금 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일 수 있지만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기존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다가 찬성표를 넣는 것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특징이 보이네요. 자, 생각해보면요. 당시 이명박 정부 4년 차가 끝나가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총선 2012년 4월에 치르면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질 것 같았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 여당이 되고 일당이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선거는 예상을 뒤엎고 박근혜 비대위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 압승을 할 줄 알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어떤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공약이 필요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총선을 치렀는데 예상외로 과반을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5월 달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과반을 얻었으니까 이걸 좀 대충 이렇게 무마하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으니까 우리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것이죠. 자, 이틀 뒤면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주역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19대 국회를 그 악명에 뒤집어 쓰게 했던 그 선진화법 예전에 돌아가 보면요. 사실 이런 게 아이러니겠죠. 당시 지금 이 처리를 맡아야 되는 국회의장은 강하게 반대했고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약속이니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당에서도 동의를 한 법입니다. 원내대표 두 분이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국회의장도 이 사안을 29일,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 논의는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29일 날 과연 이게 될 것인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아 보이고요. 네.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공약으로 내세워서 추진했던 법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동물국회를 막으려다가 식물국회가 됐다는 이런 얘기까지 이 부작용까지 인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나 또 그때 당시에 찬성했던 일부 친박계나 비박계 의원들도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정말 좋은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사과합니다. 라고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도 있습니다.
자, 대통령도 어떻게든 의견을 내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회가 이런 선진화법을 처리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 수준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4년 전 결자 해지 차원이라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의견 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당내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럼요. 19대 국회에서, 19대 국회 때 네. 새누리당에 누가 네. 공천관리위원장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홍원 전 총리가. 정홍원 전 네. 총리. 예. 그래서 잘 공천을 해서 또 선거를 이겨서 총리까지 됐는데요.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요, 공천관리위원장에 일단 원외 인사, 그러니까 당 현역 의원이 아니라 원외 인사를 안치겠다고 처음부터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친박에서는 아니다. 원외 인사가 오면 이 당내 복합적인 그런 사정들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 현역 의원이 앉아야 한다. 특히 친박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 맡으면 좋겠다.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대구 의원이었기 때문에 대구 사정을 잘 알아서 네. 대구 물갈이 등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김무성 대표 비박 쪽에서 왜 이한구 의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한구 의원이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네. 종종 계속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계속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전략 공천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철학과 충돌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부 인사 중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누가 투입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박계에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네. 김황식 전 총리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 기억하시겠지만요. 바로 서울시장 경선할 때 친박계에서 밀었던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황식 전 총리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된다면 네. 친박계에서도 좀 반대가 적지 않을까 이런 네. 계산이 깔려 있고요.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데 본인이 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법관 후에 편의점에서 일할 때 그때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뭐 정관예우 이런 거 안 한다면서 편의점을 또 운영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자, 그럼 이제 대구 선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친박 진영에서도 대구 지역 출신인 이한구 4선 의원을 관리위원장으로 맡기고 싶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숫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네, 대구 동구를 현지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8대 27, 거의 2배 가까운 수치 차이가 납니다. 네. 국민현 국회의원이 곧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거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금 선거 현장을 뛰고 있는데 네. 저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박들 모여서 6인의 회동도 하고 네. 함께 다니겠다 빨간 점퍼 입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 이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진박 연대처럼 보이는 저 옷이죠. 여러 그 전현직, 전직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저희가 좀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생각만큼 이렇게 힘이 받지 않는다는 건데 저희가 가급적 오차의 범위 내에 있으면은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숫자의 차이가 좀 크게 나와서 그런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 정치 상황을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다음 북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